일단 188쪽부터 해서 자, 방어작용 관련해서 01, 02 둘 다 볼게. 일단 첫 번째 질병. 우리가 질병을 분류를 한단다.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떻게 해? 감염성, 비감염성. 그러니까 감염이 뭐예요? 라고 하면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 내 거 아닌 물질이 들어와서 내가 아프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인 병원체, 병의 원인체가 들어와서 아픈 건지 그렇지 않은데 아픈 건지 이랬나? 그래서 감염성 질병하고 전염은 다르대. 전염은 내가 옆에 옮기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뭐 철 같은데 베었어. 그러면서 파상풍 걸렸는데 그게 옆에 사람한테 옮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염하고 감염은 다른 거다. 전염하고 감염은 다른 거다. 코로나 이런 거 얘는 감염이면서 전염인 거고.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와서 아픈 거. 요거 조금 이따 이제 비감염성은 어떤 게 있느냐?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형성이 안 된대. 또는 생활 습관으로 너무 많이 먹는데 또는 아예 안 먹는데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 경우 이게 비감염성 질병. 됐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염성 질병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병원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가 몇 가지냐면 4가지거든. 이 4가지 첫 번째 세균. 흔히 박테리아. 세균은 이렇게 적어달래. 색깔펜이다. 또는 적고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써야 되는데 원생, X, 원핵, 동그라미. 원시적인 핵이다. 쉽게 얘기해서 원핵은 뭐냐면 핵막이 없는 핵. 핵막이 없는데 어떻게 핵이에요? 그 안에 그 유전 물질이 풀어져 있다. DNA, RNA 같은 게. 원핵이래. 그러면 이 원핵을 반대는 진핵이다. 이따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세균은 상당히 하등한 건데 좀 특이하다. 이렇게 적어줘. 여기에 세포막이 있고 그리고 옆에 세포벽도 있어. 세포벽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유전 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그래서 유전 물질이 풀어져 있다. 원시적인 핵이다. 원핵. 세포막이 있고 그 옆에 특이하다. 세포벽이 있다. 이건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래서 세포벽을 없애면 우리 몸에 들어왔는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생제 들어본 거 있다. 항생제. 감기 걸렸을 때 먹었을 때 세균 죽이는 거. 항생제. 세균 벽 형성을 억제하니까 얘를 죽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특이한 거 얘들은 핵막이 없는 핵이 있다. 그러면 저건 아래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게 뜻이 뭐냐면 너희들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거 알지? 어떤 형태를 지니고 기능을 하는 게 기관인데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이 없다. 그런 거 자체가 없다. 우리하고 아예 다르게 생겼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 세균을 일으키는 질병 어떤 거 있느냐? 일단 콜레라, 파상풍, 탄저병, 그러니까 크트프 이런 거 있지? 좀 격음으로 된 거. 얘들이 많고 결핵 또는 뭐 식중독, 폐렴 이런 것까지 있다. 그러니까 얘들 일단 콜레라, 파상풍, 탄저병 저는 질병까지 외워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병원체 바이러스. 그러면 세균은 내가 봤듯이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다. 여기 혹시 너 그거 들어봤나? 위궤양 프로젝트 바이러스 뭐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헬리코박터 위궤양 이거 그럼 충치 이런 거 다 세균이다. 이해됐나?
그래서 책에 그렇게 적혀있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핵에 있는 산성물질 핵산. 핵산에는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얘들은 하등한 거니까 DNA 또는 RNA다. 둘 다 가질 수 없다. 단백질 껍질에 DNA거나 RNA 둘 중에 하나를 가지더라. 세균보다 훨씬 작은 크기거든. 한마디로 얘들은 세포가 아니야. 세포인 거는 효소를 지내.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생물체 내에서 들어가서 살더라. 일단은 있었다,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거 치료 어떻게 하느냐? 바이러스제.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에볼라 때문에 난리긴 한데 바이러스성 질병은 조금 치료하기 곤란하대. 왜냐? RNA 같은 거 한가닥자잖아. 변종 바이러스 정말 잘 생겨. 치료제, 백신 개발 엄청 힘들다. 이랬나? 우리 코비드19 일주일 만에 계속 변종 발견됐잖아. 그렇게. 대체 항바이러스제다, 항생제다. 대체 치료제도 알아야 되고 병원체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질병 뭐 있느냐? 좀 심각한 질병 다 이거다. 에이즈, AIDS, 홍역, 심하게 앓았다 이런 거. 문학 작품에 홍역을 앓았다, 피버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는 독감,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건 감기. 비슷한데 좀 다르다. 이랬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천연두? 들어봤나? 천연두. 요게 수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피부에 물집 잡히는 거. 수두. 대상포진. 엄청 아프대. 이런 것들 웬만하면 되게 아픈 거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그치? 자,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원생생물. 이제 원생이다.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일단 내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진핵세포 중에 있거든. 진핵세포 중에 무슨 얘기냐? 세포 자체가 원핵, 반대는 진핵인 거야. 원핵에는 세균밖에 없다. 세균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진핵이다. 우리 좀 이따가 뒤에 마지막 단원 할 때 할 건데 원핵은 세균밖에 없고 나머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원생생물, 곰팡이 다 진핵이다. 원생생물, 곰팡이 이거 다 진핵이다. 원생생물은 이제 특징으로 내가 알아두면 그럼 핵이 있다 없다? 핵이 있는 세포로 돼 있다.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있는데 핵이 있는 세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막이 있는 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유전 물질 자체를 핵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핵막이 없는 핵. 그치? 그러니까 조금 요즘 최근에 저런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원핵, 진핵은 핵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한다. 그치? 그 원생생물은 요거만 기억하면 될 거라. 채채파리, 모기, 매개곤충. 매개곤충에 의해서 전염된다. 감염된다. 곤충이 우리 물었을 때 파리, 모기 때문에 수면병. 왜 이름이 수면병이냐면 계속 자는 거야.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자. 수면병. 말라리아. 목에 물리면 걸릴 수 있다. 들어봤지, 그지? 자, 마지막.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별 방법이 없다. 그때 좀 다르다. 열나면 열 안 나게. 하여튼 그때 좀 다르다. 자, 네 번째, 곰팡이. 곰팡이는 일단 균계, 균류 이런 말을 쓰거든.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죠. 균계, 균류니까 너희들 저기 세균이 여기 속하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세균 아니래. 됐지? 세균이 아니고
균계, 균류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균, 사체. 자, 이름이 요 사자가 실사자거든. 실로 돼 있어. 실로. 곰팡이들은 실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로 되어 있다. 근데 진액, 세포이면서 대부분은 다세포다. 생기면 다세포거든. 세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술 만들고 빵 만드는 효모 빼놓고는 다 다세포, 진액 이렇게 될 거다. 진액, 다세포. 그럼 얘들은 원액이고 단세포지. 혼자 있는 애들. 독립적으로.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기억한 게 실로 되어 있다. 실로. 몸 자체가 실로 되어 있고 균사로 되어 있고 진액, 다세포, 핵이 있는 거고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실 모양이다.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뭐 새송이 버섯도 그렇고 망가닥 버섯도 온갖 버섯 다 있지. 실처럼 쪽쪽쪽 찢어져. 됐지? 응. 근데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 포자로 번식. 종자 말고 포자. 포자. 뭐가 다릅니까? 씨앗하고는 좀 달라. 씨앗하고 다른데 혹시 누룩곰팡이 포자가 노랗다. 푸른 곰팡이 포자가 파랗다. 먼지처럼 막 날려. 씨앗 같은 게. 그게 포자거든. 근데 걔가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됐나? 그러면 일단 곰팡이 진액세포이고 실처럼 균사로 되어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할 거다. 근데 얘들이 무슨 질병을 일으키냐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병. 피부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좀. 그리고 칸디다증. 쌤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피부에 어쨌든 뭐 이상하게 질병이 퍼진 거래. 이제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못 죽여요. 왜? 우리 세포하고 비슷하다. 다세포고 그 다음에 진액이고. 물론 자 사실은 얘를 이렇게 됐는데 뒤에 배우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거다. 얘 세포벽 있다. 우리가 세포벽이 없는 게 좀 특이하다. 동물이 세포벽이 없다. 얘는 세포벽이 있다도 저는 아래에 세포벽이 있다. 하지만 이 세포벽은 쟤하고 다르다. 세균하고 다르다. 그래서 얘 죽이면 일단 아빠 발가락이 죽어야 아빠 발가락에 무좀이 죽거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조용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얘는 항진균제. 균자. 균자 나오면 세균 빼놓고 얘들이다. 이랬나? 됐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어작용 중에서 질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감염성, 비감염성. 당뇨병. 이것 때문이가 감염됐나? 알잖아. 고혈압 감염됐나? 아니지. 이거 유전적이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많이 먹거나 등등등 으로 됐으니까. 비감염성 질병인데 우리는 감염성 질병에 포커스를 두고 볼 거다. 이랬지? 자, 그러면 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이런 게 있었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마스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써야 되나? 대단한 의지인데 괜찮아? 그 자리 서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질병을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오른쪽에 뭐 질병 막는 방법이 있어. 물 끓여서 먹기, 손 깨끗하게 씻기, 뭐 아프면은 마스크 끼기, 뭐 등등등 있거든. 요거는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습관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 거 패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우리 몸에 방어작용이 있어. 방어작용. 고등학생 되면 엄마가 막 그런 거 주대. 이뮨 이렇게 적힌 거, 면역 이렇게 적혀놓은 거 먹으라 하는데 사실은 얘는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선천적인, 후천적인. 선천적이다, 비특이적이다. 한마디로 세균이라서 다르고 바이러스라고 다르고 이런 거 아닌 거라. 뭐 세균이건 바이러스건 곰팡이건 그냥 우리 안 들어오게 막을 거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다. 됐지? 태어날 때부터. 뭐 별로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모든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막아낼 거다. 못 들어오게. 이랬지? 자, 후천적이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지. 안 적어. 특이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됐던 건 아니고 나중에 획득된 거다. 이런 식으로. 됐지? 하나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방어작용 중에 1번 선천적. 선천적 방어작용. 여기에 다시 세 가지를 분류를 할 거다. 선천적 방어작용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제목만 한번 적어두고 할게. 피부, 점막. 두 번째 식세포작용. 식세포작용. 세 번째 염증 반응.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여기서 일단 적어줄게. 첫 번째 자세히 피부나 점막. 이 두 개가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르기는 해.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쌤이랑 피부가 있잖아. 맞지? 지금 상처가 없단 말이야. 상처가 없으면 공기 중에 물에 세균이 있어도 내가 감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지? 그럼 얘가 물리적 장벽이 될 건데 자 입안에 아 해봐. 거기는 얘들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건 딱딱해진 피부가 있어. 각질층. 왜 때밀면 나오는 거 있지? 그 각질층이 있는 게 피부로 덮여있다. 됐지? 근데 안쪽에는 되게 보들보들하지 않나? 그게 바로 점막으로 덮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입 안쪽이거나 위 안쪽 이런 데 있지? 잠깐만 위 이렇게 해서 음식이 들어있잖아. 여기 안이야 밖이야? 내분비 이런 거 할 때는 밖으로 이야기했지, 그지? 사실은 얘들은 계속해서 소화액이 여기서 분비가 됐잖아. 여기 있는 세포들이 지가 만들어서 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서 땀나듯이 여기에서 특이한 걸 만들어서 막 분비를 해.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점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점막. 됐지? 자, 그러면 피부 점막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면 일단 피부라고 하는 거, 점막이라고 하는 거 일단 물리적 장벽이다. 물리적 장벽이다. 물리적 장벽. 얘 뚫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치? 물리적 장벽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땀이나 눈물 이런 거. 땀이나 눈물 여기는 이렇게 적어봐래.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용어가 좀 바뀌어서 라이소솜 플러스 엔자임. 엔자임은 이거 영어로 적어 좀 더 잘하기 싶은데.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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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소솜은 뭐냐면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딱 집중해야 돼. 분해시키는구나. 어쨌든 뭐든 간에 없애버린 거야. 녹여버리는 거야. 이러나? 이런 그 설거지 해야 되는 밥그릇에 밥풀 붙어 있는데 세제 싹 발라놓으면 저절로 싹 녹아. 이러나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그런 식으로 될 거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땀이나 눈물, 누가 한번 봐라. 지금 우리 눈, 여기에 각질로 덮인 피부가 있나 없나? 없지. 눈은 촉촉하지? 그치? 그런 눈물이나 땀 요런데 라이소자임, 얘가 있는 거라. 그럼 얘가 뭐 해요? 얘가 뭐 하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효소. 희한한 일을 해주는 게 효소거든. 그럼 얘가 세균 다 죽여버려. 세균 다 죽여버려. 천연 항생제 물질이야. 항생제. 천연 항생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피부 옆에 있는 세균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라이소솜이다. 이랬나? 그러면 각질층으로 되어 있는 피부 쪽에 땀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으로 보호하는 물질이 있다. 이랬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혹시 위벽에 아주 강한 산성, 강산 물질이 누구? 염산 분비한다 이가. 그치?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괜찮나?
그러면 위벽의 강산. 그럼 얘를 우리 혹시 이제 약간 상한 음식 먹어도 괜찮대. 어지간하면 건강하면 들어오지? 다 죽여버려. 살균제 역할을 하거든.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들 살균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갑자기 그게 기관지, 숨관가지. 숨관가지. 예전에는 기관지 하던 거 용어가 바뀌었지, 그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섬모와 점액질, 촉촉한 물질들이 있는 거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옷에 보면 아주 가느다랗게 털 붙은 것처럼 있지.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라. 얘들이 이 물질 들어오면 움직여서 밖으로 빼내. 재채기해내면서. 이렇게 나.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를 못하게끔 물리적으로 장벽으로 막아줘 버린다. 말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봉쇄를 한 거지. 봉쇄를. 자, 두 번째. 세포작용. 한마디로, 자, 얘가 뚫려버린 거야. 되게 나쁜 녀석인데, 우리 피부에 뚫고 들어왔어. 그럼 일단, 누군지 가리지 않고 내 거 아니거든? 그럼 죽여버린 거야. 잡아먹어. 너 백혈구 알지? 그치? 백혈구의 식균작용. 그치? 내 거 아니면 잡아먹어. 일단 어떻게 여기 이상한 거 있네.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아메바 운동으로 액괴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잡아먹고 얘를 갖다가 가수분해 요소 나와서 없애버릴 거야. 파괴할 거다. 그걸 식세포 작용이라 한다. 이름이 있구나. 종류는 알아야 되는데. 그치? 얘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세 번째.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옛날에는 서술형이 달랬다. 자, 요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데 요 반틈 정도만 아이고야 피부에 가시가 찔렸어. 장미 가시가 톡 찔렸거든. 그런데 장미 가시가 있었는데 야, 가시 옆에 깨끗했겠나? 그치. 여기 뭐가 묻어 있었는 거야. 묻어 있는 것들이 가시 푹 찔릴 때 우리 피부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시 딱 뺐거든. 뺐는데 요거 들어온 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지? 얘는 없애야 돼.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 됐나?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 이 밑에 혈관을 좀 그려줘. 혈관. 내 생각하기엔 혈관 안에 뭐 있다?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액체 혈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거든. 그런데 자, 요 옆에 세포가 하나 있다. 보토서는 세포. 비만세포. 똑한데 쌤 있어요? 나도 있어. 뚱뚱해도 있어. 안 뚱뚱해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 비만세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쌤 뚱뚱하면 있어요. 아니 그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 일종이다. 그러니까 백혈구는 너희가 봤을 때 딴 거 잡아먹는 애다. 되게 큰데 딴 애 잡아먹을 거다. 이건데 자 그럼 봐봐. 비만세포가 이거 얘를 내 거야 아니야 빨간색? 내 거 아니지? 그럼 얘가 야 잠깐만 침입자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얘가 비만세포가 요걸 딱 봤지? 맞지? 침입한 병원체가 있으면 이거 글씨가 안 되노? 병원체가 있으면 이게 1번인 거야. 비만세포가 두 번째로 관로하고 히스타민. 그치? 이게 화학물질이거든? 히스타민을 분비를 해.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분비해. 근데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거지. 일단 특징,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 확장. 그럼 두 가지라 켜놓고 옆에다 적었지? 혈관 확장. 밝혀줄게, 발행. 선생님 핏줄이 만약에 요만하다. 그치? 혈관은 다 세포로 돼 있거든. 혈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혈관 확장. 히스타민 분비를 하면 히스타민에서 혈관이 이렇게 넓어져. 근데 넓어졌지? 그치? 온 동네 구멍이 다 났다. 혈관에. 구멍이 다 났으니까 이 구멍으로 뭐가 빠져나가. 뭐라고 하냐? 혈액의 투과성 증가. 혈액의 투과성이 증가. 혈액의 투과성이 증가.
혈관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있나? 수연아, 있나, 책에? 혈관의 투과성 증가? 없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치? 그리고 나면 누가 빠져나갈 거냐면 이쪽으로 아메바 운동을 해서 빠져나가는 백혈구가 있다. 알겠나? 투과성이 증가했지? 얘가 백혈구 같은 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백혈구가 빠져나가서 식균 작용. 혈관이 확장되니까 투과성이 좋아져서 얘가 뚫고 나가서 얘를 잡아먹고 그래서 고름이 될 거다. 노랗게, 누렇게, 하얗게 그렇게 고름이 될 거다. 그치? 우리 몸에 있잖아. 요 빨간색 있지? 침입해온 얘가 안 퍼져야 되거든. 안 퍼져야 되거든. 자, 지금 여기서 여담으로 이야기할게. 안 적어도 된대. 이렇게 염증 반응이라면 너희들 다래끼 같은 거 뭐 이렇게 염증 반응 났을 때 아파. 통증이 있어. 그리고 그 부분이 뜨끈뜨끈해 만지면 열이 나. 그리고 붉어. 붉은색. 그리고 부어오르. 이게 다 얘 때문이야. 혈관이 붉어져서. 혈관이 굵어졌지? 적혈구, 백혈구 막 오겠지. 맞지? 왜? 이거 잡아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서 혈액이 많이 오니까 빨개졌을 거고. 빨개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굵어졌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불겠지. 늘어난 만큼. 됐나?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 됐지? 그럼 옆에 신경이 있었겠지. 눌렀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도록 온도도 일부러 올려주고. 왜냐? 화학 반응 온도가 높을 때 빠르게 될 거니까. 말 됐어? 전반적인 메커니즘 순서를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요건 얘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선천적인 거다. 물리적 장벽, 피부 점막. 두 번째, 식세포 작용. 누군지 가리지 않고 내 거 아니면 잡아먹어. 자, 쌤 이런 얘기 할게. 안 적어도 돼. 대장균. 대장균이 뭐야? 사람 대장에도 사는 균. 얘가 대장균이야. 근데 대장균 어떻게? 물 또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검사한다잖아. 이유가 뭐냐면 얘가 대장균이 사실은 안전해. 우리 손에 항상 대장균이 있을 거라.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진 않거든. 아프진 않은 게 너무 많으면 얘가 내놓는 물질이 우리가 아파질 수도 있고. 이랬나? 얘를 증식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를 검사해서 그래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있는 정도 그냥은 괜찮은데 음식물 속에 대장균이 들어있다. 물 속에 대장균이 들어있으면 얘들도 해결 못할 거라고. 너무 많으면 빠르게 증식을 하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분열법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그냥 두 마리야.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분열법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쌤 될 것 같아서 아는데 단세포니까 분열법으로 확 증식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별로 안 나쁜 거지만 우리 집에 얘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공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거 침입 차단해야 한다. 들어온 거 있으면 얘를 빨리 없애야 된다. 식세포 작용. 먹는다. 식세포. 잡아먹을 뻔일 거다. 감염된 세포를 먹을 수도 있고 얘들처럼 들어온 거 병원체만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누렇게 고름 같은 게 생긴 거는 백혈구가 신나게 싸우고 나쁜 놈 해결하고 난 시체. 이랬지? 자, 그러면 선천적 방어작용을 했대. 선천적 방어작용을 했고. 자, 이제 우리가 후천적 방어작용을 할 거거든. 후천적 방어작용. 자, 그러면 선천적 방어작용을 했고. 동그라미 2번 후천적 방어작용을 할게. 후천적 방어작용. 후천적 방어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다. 첫 번째. 진짜 그 화이트 좀. 초록색. 다현아 뒤에. 항원 항체. 항원 항체. 미쓰라고. 항원 항체. 딱 적어놓고 요거 따라 적어봐. 많이 본 적 있지 않나? 우리 그때 옛날에
검사하는 진단 키트.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애들 난리 났었잖아. 지금 저 은 알아요. 미안한데 은이 아니다. 은이 아니다. 이게 안티. 안티. 젠 없애야 되는 거. 이거 항원이다. 항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항원. 그럼 나쁜 놈 없애야 되는 얘가 항원인 거라. 이랬지? 그럼 지금 항원, 항체 그랬는데 항체는 뭐냐면 여기에 대응하는 이건 나쁜 놈.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항체. 항체. 항체는 안티바디. 안티바디. 왜 가르쳐주냐? 나는 많이 쓰는 거 싫거든. 항원, 항체.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원이라는 거, 항체라는 거. 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시 아래 동그라미. 동그라미. 적어라. 얘가 병원체인 거야. 병원체. 병원체. 병원체의 표면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있대.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아니면 뒤에가 응용 문제가 안 돼.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학교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안 낼 거니까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되거든. 병원체라는 게 코끼리야. 너희들 어릴 때 팝업북 딱 넘겨갖고 코끼리 코네, 코끼리 귀네 찾아냈지? 맞지? 귀만 봐도 코만 봐도 코끼리인지 안다 이가. 그치? 그런 것처럼 요게 바로 코끼리 코, 왜 코끼리 귀, 뭐 이런 건 거라. 이랬나? 그러면 전체 봤을 때 병원체가 있고 병원체에 요게 뭐냐? 항원. 항원이란 거지. 그래서 병원체에 해당하는 게 코끼리고 특별한 부위 여기 게 항원이고. 그럼 한마디로 코끼리가 들어왔는 거 쓱 지나갔는데 코끼리 코 봤어. 엄마 코끼리 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요 항원만 딱 보고는 그 녀석 들어왔는데 무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챌 수 있다는 거지. 이러겠나? 그래서 병원체와 항원은 다른 건데 병원체의 일부가 항원이다. 이렇게. 근데 너희들 마치 병원체가 들어온 걸 항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 전체를 무찔러야 되는 내 거 아닌 건 맞으니까.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돼. 항원이라는 게 비자기 단백질. 우리 몸은 단백질이 주고 물이 주거든. 그러니까 내 거 아닌 단백질을 다 없애야 되는 거야. 비자기 단백질.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이식 수술했다. 면역 거부제. 그러니까 딴 거 막아내면 이식 수술했는 거 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면역 반응 못하게 하는 약을 먹어. 그 사람들 진짜 병에 안 걸리도록 열심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이랬나? 자, 일단 항원, 항체. 항원, 항체. 자, 그러면 항원이라는 게 무찔러야 되는 거 아까 병원체 있었지? 그거 일부들이었다. 그럼 항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 동그라미 2번 항체. 항체는 단백질이다. 주 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 가닥이 몇 개 있느냐? 자, 잘 봐래.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됐지? 그러면 제가 아까 분량이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지니고 수능에 나올 거다. 수능에 나올 거다. 수능은 물화생지 영역별로 다 섞어도 된다다. 지침이. 통합과학 물화생지 다 섞어서 낼 거다. 한 문제 안에 하나를 안 내고. 지침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물화생지 나눴을 때는 영역을 침투하면 안 된다. 다른 영역과 섞으면 안 된다는데 지금은 통합과학 내고 수능 치는 건 영역을 섞어라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입체 구조를 가졌고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단백질인데 항체. 자, 요 부분에 동그라미.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긴 거, 짧은 거 같이 있는데.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러니까 긴 거 2개 있는데 안 돼. 여긴 아니야. 여기를 갖다 어떻게? 항원, 결합,
부위다. 항원 결합 부위. 여기에만 항원이 붙을 거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항원, 항체 얘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있는지 이야기할게. 항체란 녀석은 자, 동그라미 3번. 우리 몸에 혈액 있지? 체액 있지? 적혈구 들어있고 백혈구 들어있으면 혈액. 적혈구 없고 백혈구 없으면 우리 몸에 70%가 물인데 온 동네 다 물이야. 세포 안에도 물, 세포 밖에도 물. 그럼 너희가 아는 혈관 말고 옆에 도로 말고 기찻길도 있고 지하철로도 있고 막 그렇지? 그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림프 이런 거 다 혈관처럼 림프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랬나? 자, 그럼 일단 너희가 아는 혈액 알제 이거 좀 들고 올게. 혈액을 들고 온다. 혈액은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밑에 좀 적게 위에 많이. 서연아 밑에 게 적다. 밑에 게 혈구 위에 게 혈장 혈구 혈장. 근데 자, 쌤 이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 혈청이라고 하기도 한다. 혈청. 청자가 어쩌냐면 나는 요걸 이렇게 외웠거든. 아, 간장, 장, 액체고 짱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번 보면서 익혀야 돼. 과학은 과탐은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 단 눈으로 보면 안 돼. 손으로 봐야 돼. 장구, 혈장, 혈구 이렇게 있는데 혈청 뭐냐면 아 몰라. 자, 안 되거든요. 요거는 피를 갖다 딱 받아 놓으면 이렇게 굳어. 위에 거 맑은 게 이게 혈청이야. 뭐 굳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하고 피 딱지 막 생기잖아. 우리 피나도. 그런 것처럼 굳어버린 게 그게 혈병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한데 혈병, 혈청 이렇게 될 건데 혈청, 혈장 같은 걸 본다. 됐지? 그러면 자, 선생님 이 얘기 왜 했느냐? 그럼 도대체 항체 어디 있어요? 잖아. 항원은 들어오는 거고 항체 내 몸에서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 크게 작게? 진짜 작아요. 정말 작거든. 여기다 적어줘. Y자. 여기다 적어줘. 정말 작아. 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야. 혈장은 아니라 90%가 물이야. 물 속에 째매한 게 녹아있다. 근데 잠깐만 그런 생각 안 드나? 째매한 게 녹아가지고 어떻게 병원들을 없앨까? 맞지? 걔가 뭐 하느냐면 일단 이렇게. 자, 아까 병원체 있었지? 간단하게 그리자. 이렇게 뾰족 있었다. 뾰족. 거기에다 Y자가 요게 항원결합 부위가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뾰족하게 생기면 얘 뾰족한 거 결합을 할 거다. 그냥 네 줄 일부러 안 듣고 그냥 대충 그린 거다. 그러면 병원체가 들어오면 요런 식으로 팔이 두 개죠. 팔이 두 개라서 여기 병원체 하나 잡고 이쪽에 병원체 하나 잡아. 근데 그런 항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작단 말은 우두두두둑 깔렸다는 거지. 소팔에 좀 째매한 녀석이 확 깔렸으니까 이거 여기에다 우두두두두 항원 있는 데다가 또 붙어. 막 붙어 있다는 거지. 그물처럼. 이러겠나?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작아도 얘들아 묶어놨지. 그러면 저 멀리서 보더라도 뭐가 있는 게 느껴질 거라고. 이렇게 되면 백혈구가 신호를 받고 온다. 아, 저 녀석 잡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랬나? 자, 우리 몸에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항원이 들어왔다. 어쨌든 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 되게 작아. 지 혼자 뭐 못할 것 같아. 이 항체가 들어오면 항원들을 묶어버려. 그래서 항체는 항원의 이동을 막아. 우리는 핵심이니까 이 항원, 병원체가 이동하지 않고 딴 데 퍼져나가지 않으면 질병이 종료가 될 거라고. 이랬나? 나쁜 놈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지. 여기는 싹 잡아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랬나? 오케이. 그러면 항원 이동 막는 여기 째매한 게 뭐라고? 항체. 항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항원 결합 부위가 몇 군데? 두 군데. 됐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럼 일단 항원 항체는 자, 네 번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자, 요거 기억해야 돼. 특이성. 뭐냐고? 이미 했어. 입체 구조 때문에 결합 구조가 딱 맞는 것만 결합해.
반드시 한 가지 항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항체만 반응한다. 아무거나 끼워질 수 있는 건 없다. 맞는 키 같은 건 없다. 내 사물함 열쇠, 자물쇠 한 세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키 앤 락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열쇠, 자물쇠 관계이다. 입체 구조가 딱 맞아야 결합을 하고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됐나? 일단 항원 항체 얘기를 했다. 자, 후천적 방어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천적 방어작용에 일단 쌤이 조목조목 나누다 보니까 번호가 좀 커질 수 있대. 일단 항원 항체라는 얘기를 했다. 자, 두 번째 큰 단락인데 일단 5번 동그라미 5번 이런 얘기를 하자. 림프구 자, 백혈구라는 애가 어떤 상황이에요? 대구에 사는 이씨 얼마나 많겠노? 이씨 정가진 사람 이런 것처럼 백혈구는 그렇게 커다란 집단인 거야. 그 안에 온갖 애들이 있거든. 이랬나? 그럼 잠깐만 림프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자 비림프구 T림프구 림프 군진 알고 다음부터 정글은 비림 하든지 그냥 비만 더 끈도. 이제 비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다. 근데 혹시 비림프구와 T림프구가 어디서 갖고 왔는 거냐면 자, 요건 안 적어도 돼. 완자책에도 있던데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몸에서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게? 피, 뼈 속에. 진짜요? 너 치킨 먹을 때 보면 요즘 다 막 순살 먹었는데 뼈 안에 딱 잘리면 이렇게 초록색, 초콜릿색처럼 있어. 거기다 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허벅지 있는데 이제 여기 뼈가 크거든. 이 뼈나 골반뼈 이런 데서 엄청나게 혈액이 만들어져. 그럼 혈액 언제 만들어져요? 얘를 적혈구는 수명이 3개월이야. 100일도 못 살아. 3개월 살고 죽거든. 근데 적혈구가 유지된단 말은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얘기겠지. 이랬나?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수. 이 골이 뭐냐면 본. 뼈. 알지, 그지? 그래서 본 매로 이렇게 될 건데 골수. 근데 자 여기도 골수를 적어줘. 왜 적어요? 생성. 골수에서 만들어졌다. 둘 다요? 둘 다. 근데 나 그냥 여기 살래. 골수에서 성수. 나 그냥 여기 계속 살 거야. 골수에서 또 골수가 본이니까 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비림프구. 근데 사이머스 그랜드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 앞에 가슴샘이라고 째매한 게 있거든. 이름 뭐라고? 가슴샘. 그래서 그랜드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랜드 가는 게 뭐냐면 액체 만들어내는 샘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슴샘이라서 가슴샘에서 성수 간다. 가슴샘을 알파벳 사이머스 이렇게 된 거야. T 이렇게 하는 거라. T. 시험도 되게 달라. 어디서 만들었어? 똑같은 데서 생겼어.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안 적어도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사는 사람도 있고 맞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간 시점이 다른 사람도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살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근데 옛날 같으면 한국에 살면 한국말만 쓸 거고 미국에 살면 미국말만 쓸 거고 근데 만약에 아주 어릴 때 입양됐으면 영어밖에 못 쓰겠지.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입양됐다가 왔는 사람. 영어밖에 못 쓰는 사람들. 그치? 근데 친구 애들 중에도 보면 엄마 아빠 때문에 미국 가서 그러니까 한국말 다 배우고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미국 갔다 온 애들은 어떻게 한국말도 유창 했는데 미국말도 유창. 그런 식으로 된 애가 있어. 자 봐봐. 그러면 한국에 태어났지? 한국말 잘 쓰지? 미국말 둘 다 잘 쓰는데 얘는 미국말만 쓰고 얘는 미국말, 한국말 둘 다 쓰지. 이렇게 한다. 골수에서 성수에는 얘가 비림프구지. 가슴샘에 얘가 이민 갔는 애가 있는 거라.
됐지? 자, T림프구는 보도 T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다. 이거 시간 활용 잘해래. 고2는 진짜 시간에 손살같이 가거든. 알겠나? 그 시간 활용 잘해라는 게 필요 없는 뉴스 이런 거 보지 마라. 그 시간에 자라. 그 시간에 자라. 그거 안 봤다고 너가 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 알겠나? 와서 졸아버리면 순식간이다. 확이다.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같고 막 이렇지. 그게 낫다. 알겠나? 감당하기에는. 자, B림프구, T림프구가 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B림프구 골수에서 성숙했다. T림프구 두 가지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느낌에 요게 나중에 커서 이민간애처럼 중간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가서 세포 독성 T림프고 이제 얘가 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게. 근데 이름은 들어봤지? 이름 들어봤다. 자, 동그라미 6번. 자,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면역 반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역 반응 어떻게 하느냐? 자, 잠깐만 쓰지 말고 기다려봐래. 이 면역 반응 어떻게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다. 크게. 하나는 체액성, 하나는 세포성. 다시 뭐라고? 체액성과 세포성. 조금 이따 쓸 시간 줄게. 체액성과 세포성. 체액성이 있고 세포성이 있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체액성, 어우 다행이다. 요 녀석이 항체, 요런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 체? 우리 몸체? 그럼 바디? B림프구와 관련이 있다.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를 말하자면 바디. 아까 좀 지어낸 거 이거 안티바디 그랬지, 그치? 항체. 바디, B. 항체, 체액성. 그리고 나머지 세포성이 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면역관 체액성, 세포성이 있는데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나쁜 놈이잖아. 얘 나쁜 놈 들어오면 비만 세포가 난리 났겠지. 이렇게 되면 누가 갔느냐? 큰 포식세포. 이름은 여러 가지야. 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큰 포식세포. 딱 느낌이 어때? 큰, 잡아먹는, 배불러 하는 이 세포. 큰 포식세포가 가서 얘를 삼켜 먹었다고. 이랬나? 삼켜 먹었지? 먹고는, 야, 이게 요런 나쁜 행동을 했더래.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근데 통역 가능한 애가 누구냐면 요 녀석인 거야. 요 녀석인 거야. 통역 가능한 애가.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보도 T. 림프구 뺐대. 림프구 빼서 못 알아먹겠나? 괜찮지? 지금 보도 T한테 알려줘. 그럼 보도 T가 뭐냐면 진짜 중요해. 얘가 일단 들어왔지? 정보 알아들었지? 그러면 일단 증식을 해. 왜? 얘 수가 많아야 소문을 빡 내지. 됐지? 그래서 얘가 증식을 해서 보도 T림프구의 수를 늘린 다음에 어떻게 두 군데로 가는 거라. 두 군데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세포 독성 T림프구한테 가. 알려줘. 야, 이런 나쁜 놈이 있거든. 나중에 나타나면 죽여. 이렇게.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쟤 봤어. 저렇게 된 감염된 세포가 있어. 감염된 세포. 이미 저 녀석들이 세포 안에 들어갔대. 이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죽여버려. 실제로 킬. 죽여버려. 좀 끔찍하지? 세포 독성 T림프구. 죽여버려. 감염된 세포를. 없는 게 낫겠다. 건물 자체, 테러단한테 다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건물 자체 폭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보도 T림프구가 또 누구한테 가냐면, B림프구한테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B림프구한테 가면. B림프구한테 가면, B림프구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 반반 나눠. 이렇게 된 거야. 해서 형질세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하느냐. 요 단어 기억에 분화.
분화. 자, 분화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제 나중에 뒷단원 할 때 나오는데, 선생님이 처음 생길 때부터 손가락이 있었겠나? 오, 엄마 뱃속에 처음에 점이었어. 점이다가 딱 하니까, 너가 엄마도 아마 나중에 할 거고, 너도 경험할 건데, 자, 보세요. 손가락 5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여줘. 그때 막 환희에 젖어가지고, 어우, 손가락이 5개가 생겼대. 그래서 덩어리로 돼 있던 세포에서 손가락이 생기는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게 분화야. 잘 들어야 돼. 비림프구가 누구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거야. 지금 비림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생기고 말아. 세포질에 핵이 있는 것처럼. 근데 형질세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동그라미에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이게 사실 뭐냐면 핵, 소포체, 골지체. 근데 옛날에 핵 안에 옆에 DNA 거 나와가지고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에서 수송하고 분비하도록 됐지.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발달했다는 걸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이름이 뭐라고? 형질세포. 그럼 얘가 조금 있다가 빠방 방출. 누구를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항체 만드는 공장 이름은 형질세포야. 그러면 항체를 만들어내는 공장 이름 뭐라고? 형질세포. 그래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따 떠올 수 있잖아. 내 생각만 하고 있을게. 메모리 저장만 하고 있을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요대로 있어. 요대로. 얘만 항체 만들어서 아까 막 묶어놓은 거 있지, 그치? 막 묶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고작용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얘가 막 생겼지? 언제까지 생기느냐? 병원에 있을 때까지 막 생겨.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보 받았지? 주문 제작 들어갔대? 만들었는데 일주일 걸려. 만들었는데 일주일 걸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막 싸우고 있어. 됐나? 그리고 난데 병원체 다 없어졌지? 이제 됐어.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돼. 왜 내가 무슨 행사 있고 이럴 때 되면 경찰, 군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휘하고 질서 유지하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병원체가 왔다라고 하면 쫙 와가지고 확 증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야. 아까 들어왔던 그분 있지? 그 나쁜 놈이 다시 침입을 했다. 그치? 다시 침입했다. 다른 말로 재침입을 했다. 그럼 요 정보를 누구한테 주느냐? 당연히 보조 T림프구한테 줘. 근데 생각보다 보조 T림프가 되게 똘똘해. 왜? 여기서 만들어서서 이거야 금방 하는데 여기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 얘가 이번에 보조 T림프가 정보를 받았지. B림프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라. 당장 쫓아가서 얘한테 알려줘. 기억세포한테. 됐나? 기억세포한테 딱 알려줘.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 기억세포가 갑자기 분화를 해. 일부러 쓴 파란색 있는 거 알겠나? 재침입했을 때. 그러면 얘 기억세포가 어떻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하는 거야. 근데 그냥이 아니야. 더 많은 형질세포를 만들고 더 많은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야. 됐나? 형질세포 많이 만들고 기억세포 많이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형질세포 만들고 항체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지? 들어와서 기억세포에서 만들어진 거 몇 시간밖에 안 걸려. 그럼 내 몸에 들어오자마자 다 죽여버린 거지.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그럼 이게 2차 침입인 거야. 2차 침입. 근데 똑같은 일 다시 들어오면 또 똑같이 하겠지. 이번에도 기억세포가 더 많이. 너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기억세포가 항체 만들게 안 만들게? 절대 못 만들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 됐나? 그러면 2차 침입, 재침입해도 2차 침입일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이 형질세포가 누구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 이게 2차 면역이야. 2차 면역. 중요한 거야.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어진 게 2차 면역이다. 됐나?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신속하고 과량의 항체, 과량의 기억세포를 만들어낸다. 그치? 우리 몸을 방어작용을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이거 일단 필기.
자, 그 다음에 쌤 하는 게 AIDS. AIDS. 뭐지? 에이즈. 그치.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렇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됐지? 얘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아, 그러면 후천성 면역이 안 된다는 얘기야. 후천성 면역 뭐였어? 세포성 체액성이 있었지. 후천성 면역 할 때 너희들 림프구 이야기했잖아. 얘가 그럼 왜 후천성 면역이 안 될까? 이유가 하나 있지.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 저번에 병원체, 얘들의 병원체는 아까 이런 세균이드나 바이러스나 원생생물이드나 곰팡이드나 바이러스였어. 바이러스. 그래서 인간, 휴먼,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HIV다. HIV다. 그래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인데 요 바이러스가 일단은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속에 산다 이가. 맞지? 오케이. 숙주 땡땡 T림프구.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 내가 다 쓰고 나면 빵 터트리고 나오잖아. 그치? 얘는 바이러스는 복제를 해서 증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숙주세포 안에 있는 그 물질을 내가 다 쓸게 해버리고 증식하면 빵 터트리고 나오는데 그럼 그게 T림프구인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림프구 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돼. 그래프 안 그래도 돼. 그러지 마. 자, 일단 HIV가 있어.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올라가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증가할걸. 왜? T림프구가 나중에는 없어질 거니까. T림프구가 있다가 얘가 처음에 올라갔다 왜 줄어들었어요? 식세포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못 가라앉았지. 안 없어졌지. 그리고 나면 그 애들 다시 슬슬슬 증식을 하는 거지.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다시 증식을 할 거니까. 이랬나? 그 사실 책에 저는 요 몇 쪽? 193쪽? 193쪽에 그래프가 있는 거야. HIV 바이러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확 떨어져. 얘는 선천성 면역으로. 선천성 면역 없이 후천성 면역이 될 수가 없어. 왜? 선천성이 식세포 작용 있지? 늘 아까 특이적에 큰 포식세포. 잡아먹는 거. 이게 이제 후천성 면역 시작이잖아.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얘가 쭉 줄어들었다고 확 늘어났는 이유는 T림프구가 확 주니까 그렇게 다시 늘어나더라. 이해됐나? 됐어. 그래서 HIV 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뒷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뒷단원으로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뭐 책을 보지는 않을 건데 페이지 몇 쪽인지 우리가 확인만 좀. 수는 몇 쪽? 100, 200, 200쪽. 200쪽. 200쪽에 이제 200쪽에 가면 항원 항체 반응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이미 했어. 항원 항체. 내가 항원 항체를 했거든. 자, 200쪽에 가서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들한테 지금 여기 가면 항원 항체 반응 뭐 백신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백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걸 떠나서 쌤 아까 이런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네. 그러면 우리가 키트 이렇게 얘기했었나? 뭐 검사하는 거야? 항원을 검사하는 거였나? 그때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내 몸에 항원 있나 없나를 검사했던 거잖아. 맞지? 그치. 자가 진단 키트. 자, 적어줘래. 자가 진단 키트. 사실은 선생님이 코비드19 그거 쓰기 전에 임신 진단기로 이렇게 된 걸 써봤어. 임신 진단기로. 나는 생물학생이니까 이거 다 봤겠지. 구조가 뭔지 다 알지. 구조가 다 아는데 자가 진단 키트나 아니면 임신 진단 키트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임신 진단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임신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임신되면 초기에 만들어진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
그 호르몬을 항원처럼 인식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일단 자가진단 키트가 이렇게 생겼거든? 상자처럼 생겼어. 상자처럼 생겼는데, 요 안에 뭐를 갖다가 내 코 안에 이렇게 쑤셔 넣었던 면봉, 식염수에 담궜던 거, 여기 떨어뜨리지. 그 떨어뜨린 걸, 자, 적어준다. 검체. 검사해야 되는 거. 검체. 됐지? 그리고 요 안에 사실은 좀 독특한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 너희들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 항체원, 이렇게 돼 있거든. 항체원. 근데 요 녀석이 특이하다. 자, 일단 요 녀석의 특이점을 선생님 정리해줄게. 책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항체원은 일단 색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색깔이 있다는 거야. 얘 누구 좋아하느냐? 항원 진짜 좋아해요. AG와 결합합니다. 지금 무슨 항원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같으면 코비드19 항원. 걔하고 결합한다. 됐나? 선생님 그럼 어떻게 결합해요? 아까 항원한테 방금 특이성이제 입체 구조가 딱 맞아. 열쇠 자물쇠처럼. 그래서 딱 끼워질 거야. 세 번째. 얘가 또 특이한 게 있는데 C. 너 혹시 C, T 들어본 적 있나? 여기에 이렇게 검사창이 있거든? 검사창이 있어. 검사창이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보통 빨간 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게 T, C 이렇게 앞에 게 T, 뒤에 게 C. T가 뭐게? 검사선. T가 검사선. C가 컨트롤.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할 거거든? 대조선. 그러니까 창이 저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선이 두 개 나타날 수 있어. 두 개 나타날 수 있는데 항체가 색소 붙어 있다 그랬지. 오, 그럼 잠깐만. 여기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는 색소 있는 게 있었거든. 색소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침 같은 거, 식염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쭉 가면서 색깔이 있었던 얘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야지 선이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누구 옛날에 검사해 봤을 때 어디 여기에 선이 나타나면 질병 걸렸다.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나나? 안 나나? 하여튼 두 줄 한 줄 있었지. 그치? 두 줄 돼야지 질병 걸린 거지. 그치? 여기 이 선은 대조선. 얘가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대조선까지 쫙 와서 여기에 되면 검사는 됐음. 이랬나? 검사는 됐음. 그럼 잠깐만. 여기 있던 색소 부착돼 있던 애가 어디도 붙어야 돼? 여기도 붙어야 되지. 맞나? 대조선의 항체도 결합을 한다. 그럼 갑자기 항체가 왜? 자, 여기 나오는 항체가 세 가지다. 무슨 항체가 지금 세 가지요? 여기 항체 하나 들어있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여기 T선에 원래 항체가 있어. 요 선에도 항체가 있어. 그래 많아요. 아하, 그래 설명을 할게. 자, 기다려봐래.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내가 여기 어떤 액체를 떨어뜨렸잖아. 맞지? 여기 색소가 버글버글 한 게 있단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Y자처럼 생긴 항체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Y자처럼 생긴 항체가 있어. 근데 색소 가졌던 요걸 우리가 항체원이라고 한다 했지. 그치? 얘가 여기 붙어야 색깔이야. 근데 이 항체는 어디 붙냐면 항원에 붙고 대조선 항체에 붙어. 됐나? 그러면 여기서 오기만 하면 여기는 무조건 달라붙게 돼 있어. 이렇게 Y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어. 됐나? 그리고 선생님 항원은요. 여기에 만약에 반짝반짝거리는 항원이 있으면 여기에 반짝반짝거리는 항원이 붙고 이 항원에 여기에 어떻게 빨간색 색소가 붙는다는 거야. 말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원을 좀 일부러 별처럼 했는데 얘들은 별에 붙고
대조선 C에 있는 항체에 붙을 거다. 내가 궁금해야 한다. 제가 책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항체 원은 색소가 있는 애고 제가 붙고 제가 붙어야 색이 될 거다. 됐나? 그러면 T선에 누가 있다고? T선에는 요 항원이 붙을 수 있는 항체가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 T선에 있는 건 항원 결합이 되는 그 항체가 있다. Y자 항체가. 또 C선에는 색소만 붙을 수 있는 항체가 있다. 얘도 항체, 얘도 항체. 토탈 항체 세 가지. 말 되겠나? 그러면 얘를 만약에 검사창에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어. 빨간 선이 두 개. 무슨 말이야? 검사 완료됐어. 근데 질병 맞아. 걸린 것 같아. 양성이야. 파지티브 결합했어. 이 얘기지. 그러면 검사창에 여기에만 빨간색이 있어. 그럼 검사는 됐단 거야. 검사는 완료가 됐는데 얘는 질병이 안 걸렸대. 네거티브하다. 음성이다. 근데 검사라 했는데 겁나가지고 검체 떨어뜨리지 않은 거지. 안 떨어뜨려놓고 떨어뜨리지 가면 선이 없지? 검사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검사가 안 됐다. 얘는 재검사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게 모두 다 항원항체 반응이다. 항원항체 반응. 이해됐습니까?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다.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자가 진단 키트 다음으로 뭘 할 거냐? 일단 여기 나눠진 건 판단, 뭐 검사 이런 거 이야기할 건데 혹시 수연아 혈액형이 O형, 세미는 A형, 진수는 A형, A, B, AB형은 입안에도 결여 없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자. 두 번째 혈액형 판정. 하기 전에 혈액형이 뭔지 얘기를 할게. 혈액형. 일단 혈액형은 내가 기억하기에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혈액형 뭐야 하면 나는 RH 플러스 O형이야. 이렇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가 있어. 엄마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거다. RH 플러스일 거다. 대부분의 사람은 RH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왼쪽 걸 RH식 혈액형, 오른쪽 걸 ABO식 혈액형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ABO식 혈액형, RH식 혈액형 이렇게. 됐나? 그러면 자 이걸 공부하면서 옛날에 세상은 공평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적어줘래. 응고, 응집. 혈액 응고가 있고 혈액 응집이 있거든. 차이점이 뭘까? 혈액 응고.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이 있잖아. 저절로 피가 굳게 돼 있대. 왜? 이거 안 막았다는 얘기는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감염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물리적 장벽이라고 그랬잖아. 상처가 나면 그걸 막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산소에 노출이 되면 혈소판이라고 들어봤지? 그 녀석이 그물처럼 변해. 그래서 그물처럼 변해서 쫙 덮이는 바람에 거기 적혈구가 뚝뚝뚝 걸려가지고 빨간색 딱지가 생기는 거라. 이랬나? 그러면 피가 그냥 굳는 거. 물론 효소작용이긴 해. 효소의 작용이긴 한데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다 효소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효소작용으로 피가 굳는다. 피가 물리적으로 굳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사실은 화학적인 반응이지. 근데 우리는 저게 중요하지 않아. 응집이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니까. 얘는 방어작용의 일종이다. 방어작용이다. 우리 몸에 오픈되면 들어올 수도 있다. 피부 장벽처럼 막는 거다. 응집이 중요하거든. 응집은 적어둔데 응집 원이라는 게 있고 응집 소라는 게 있거든. 응집원과 응집소.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다. 적혈구 표면에 있다. 응집소는 진짜 째매하거든. 혈청, 혈장 또는 혈청의 존재.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기억을 해놔야 돼. 이 그림을. 위에 누가 있을 거다? 물이지. 혈장, 혈청. 그러니까 여기에 응집소가 있을 거다. 왜 혈액 응집 반응에서 A 사람 여기 있고 B 사람 여기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응용문조로. 그래서 밑에 응집원, 적혈구가 밑에 있을 거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넷. 너희가 아는 혈액의 기능. 가장 중요한 게 셔틀. 운반을 잘해야지. 맞지? 운반을 잘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A형이래. 적혈구의 표면에, 아마 적혈구의 표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알파벳 A처럼 생기고, 뾰족뾰족한 거. 이게 응집원 A. 그럼 B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요거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이 B형이야. 됐나? 그러면 AB형은 적혈구의 표면에 사과처럼 생긴 것도 있고 왕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동글동글한 거, 뾰족뾰족한 거 둘 다 있으면 얘는 여기에 응집원에 A도 있고 B도 있다. 됐지? 그러면 내 같은, 수연이 같은 O형인 사람은 없다. 적혈구가 미끈하다. 뭐 잡으려야 잡히는 데가 없다. 이렇게. 자, 세상 공평하다 그랬지? 딱 두 개가 결합할 건데, 자, 봐래. 이게 A잖아. 응집원 A에 요래 붙는 애가, 얘가 알파다. 응집원 B 동그랗게 생겼지? 여기 입체 구조가 맞아서 Y자 생겼는 요거. 응집소, 얘가 베타다. B에 붙는 애가 베타. 자, B와 베타를 헷갈려하지는 않겠지? B고 베타고 이렇게. A에 결합하는 애가 알파. B에 결합하는 애가 베타.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아, A형인 사람이 A와 알파를 가졌으면 적혈구가 다 모여라 응집이 일어났겠지. 피가 돌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럼 세상 공평하다 그랬지. A형은 A와 응집소 베타를 씁니다. B형은 B랑 베타랑 결합을 할 거니까. 베타 갖고 있으면 죽었지, 지능은. 피 안 통해서. 그치? 알파와 B를 가지고 있다. 됐나?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O형은 응집소는 2개 있어야지. 그래서 세상 공평하지. 알파, 베타를 둘 다 가진다. 말 듣나? 그러면 우리가 RH는 일단 놔두고 ABO식 혈액형 판정 어떻게 하냐? ABO식 두 번째 혈액형 ABO식 혈액형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유리판을 들고 와. 받침 유리. 그래서 액체를 2가지 떨어뜨리거든. 액체를 2가지. 그러면 여기 1가지, 2가지에 이렇게 할게. 항, A, 혈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항A 혈청. 알파란 말이겠나? 베타란 말이겠나? 항A. A하고 대응하는 이 말이거든. 그럼 항A면 뭐? 이게 알파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항A 혈청, 다른 말로 응집소 알파다. 얘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같은 말이구나. 우리 학교에 무슨 선생님 가면 무슨 과목인지 톡 튀어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외워야 되는 거다. 나 항A 혈청, 근데 이름이 항A 혈청 응집소 알파. 이렇게 해서 알파만 적으면 안 돼. 이러나 응집소 알파까지 정확하게 붙여줘야 돼. 누구 선생님이 하지 누구 세 글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 이러나 그럼 다른 말로 항비 혈청을 줬다. 항비 혈청을 주면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응집소 베타라고. 그럼 하나만 더. 자, 어떤 사람이 A형이더라. A형인 사람. 피래. 그러니까 A형 사람 피 떨어지면 어디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당연히 응집소 알파랑 붙겠지. 여기에 뭔가가 뭉글뭉글 뭉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나 여기에 반응이 났다. A형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 학교 세 보니까 표현 나지, 그치? 딱 보면 뭔가 뭉쳐져서 모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색깔만 약간 붉은 거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게 있어. 난 해놓고 되게 심심해서 재미없었잖아. 떨어뜨릴 표가 안 나니까 이렇게. 그러나 RH에 대해서는 똑같이 RH 혈청이 있어. RH 혈청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ABOC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응집원 A, 응집소 알파 결합을 할 수 있다. 응집소 알파 다른 말 뭐? 항 A 혈청. 그러면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간 말 한마디만 하면 항 A 혈청 누가 지녔느냐? 알파 갖고 있는 거 B형인 사람이지. 대체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신경질가 죽는 줄 알았어. 말을 똑바로 해야지. A라 했다가 B라 했다, 알파라 했다. 이게 뭔데?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B형인 사람. B형 표준 혈청. 승혁이한테 혈청 좀 줘. 했더니 그 안에 제 B형이지. B형 혈청. 항 A. A하고 결합하는 혈청. 알파를 지녔다. 이런 말인 거라. 진짜 학생 때 신경질나 죽는 줄 알았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걸 다 외우라고 했는데 A도 B도 알파도 다 총출동하더라고. 지금은 하나는 빠진 것 같다. 그럼 RH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RH식 혈액형. 자, RH식 혈액형은 자, 한 번에 RH식 혈액형. 자, 미안한데 토끼를 한 마리 기생을 시켜야 돼. 붉은 털 원숭이라고 있어. 붉은 털 원숭이. 원숭이한테 혈관에 피를 딱 뽑아. 그래서 적혈구 얘를 갖다가 주사를 한다. 토끼한테. 헐, 토끼가 난데없이 지가 아닌 거 들어왔지? 그치? 그럼 이거 무찔러서 없애야 돼. 내 몸에 세균 들어왔듯이. 그러면 토끼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나 지가 아닌 거 들어왔으니까 없애야지. 그러면 토끼 안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토끼가 뭐 만들어낼까? 항원 만들겠나? 항체 만들겠나? 당연히 항체를 만들지. 토끼 입장에서는 이게 항원 아이가? 맞지? 그러면 쌤 토끼 입장에서 얘는 항원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거 무찔러내려면 토끼는 누구를 만들어? A, B. 성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토끼의 항체에 여기 들어있는 걸 여기다가 놨대. 이게 RH식, 요거 항 A 혈청이지. 항 RH 혈청이다. 항 RH 혈청. 토끼가 좀 내 까인 거 들어와서 좀 아프다 시름 이랬는데 조금 있다 보면 항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또다시 피 뽑아가지고 항체 딱 빼온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딱 떨어뜨려 놓고 쌤피를 딱 떨어뜨렸다고. 어떻게 될게? 뭉글뭉글뭉글뭉글. 아, 파디티브. 반응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RH 플러스 혈액형이구나. RH 플러스 형. 식이 아니고 RH 플러스 형. 뭐 중요한 건 아닌데 RH 플러스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사실은 RH형이 뭐 붉은 털 원숭이 저기서 따온 말이거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러면 얘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기분 나쁘대.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 네모난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네모난 거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거 여기 들어있는데 내 거하고 결합을 딱 했대. 내 거? 여기 네모난 거 있는가 봐.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는 이 네모난 거 하고. 그럼 우리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 갖고 있는 거야. 예스. 요렇게. 근데 저기 어쨌든 반응하는 혈액이 있고 안 하는 혈액이 있다. 요렇게. 됐나? 예스. 자, 4번 완결. 수혈 관계. 수혈. 자, 너희들 뭐 헌혈 이런 거 고2가 되니까 뭐 학교에 헌혈차 와가지고 좀 뽑읍시다 하기도 하고. 맞지? 그러면 그렇게 헌혈. 왜 했을까? 그래. 어떤 사람은 피를 좀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피를 줄 수 있지만. 그러면 피 받을 때 아무거나 주면 돼요. 안 돼, 못 줘. 그랬나? 자, 그럼 일단 수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단다. 자, 저거래. 다량 수혈, 소량 수혈. 다량 수혈과 소량 수혈. 소량 수혈.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나갑니까? 이게 집에 가서 내가 읽을 때 딱 마음 잡고 형광펜 딱 들고 옆에 것까지 다 읽는데 한 30분 안에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도 선생님 밖에 나가서 사탕 하나 주세요 해서 먹고 있나. 목 까칠한데 그게 좋다. 물 한 잔 마시고 사탕 하나 주세요. 그래서 다량 수혈이 있고 소량 수혈이 있거든. 그치? 그럼 다량 수혈은 다른 말 아니고 혈액형이 같아야지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야. 같은 혈액형끼리 혈액의 양이 많을 때는 같은 혈액형만 줘야 된다. 그럼 잠깐만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수혈할 때 왜 줄까? 뭐 주고 싶다는 거고 혈액 안에 내가 아까 들었을 때 이렇게면 밑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말간 물이 사실 여기는 물이 90%야. 그럼 정말 내가 물 주고 싶었겠나? 여기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나 뭐 암노산, 포도당 이런 거 주고 싶었겠나? 알지? 뭐 주고 싶었겠노? 적혈구 주고 싶었던 거야. 적혈구. 그러면 내가 소량이건 다량이건 어쨌든 적혈구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쌤 O형이잖아. O형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얘가 껍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A형인 다윤이한테 줬어. 다윤이 베타하고 내 거 적혈구가 붙을 일이 있나 없나? 안 붙지. 왜? 내 거 직구는 원래 있지만 내 거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 줘봐라. 뭐 붙을 게 있어야 붙지. 맞지? 그러니까 O형 다 줘도 돼. 다 줘도 돼. 누구한테 줘도 돼? A형한테 줘도 되고 B형한테 줘도 되고 AB형한테 줘도 되는 거야. 왜? 핵심은 키워드는 여기다. 주는 사람. 얘가 원인 제공한대. 난 이를 외웠어. 주는 애가 원 제공한 거야. 원인을 제공한 거야. 원인을 제공. 원인이 뭐지? 응집원. 주는 사람의 응집원만 고려를 해라. 그럼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지. 그치? 그럼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면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되겠지. 받는 사람의 응집소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 하나 더 들고 오자. 잠깐만. 자, 그러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주는 사람이 원인 제공, 주는 사람은 응집원,
그러면 O형인 사람들은 응집원이 있나 없나? 없지. 응집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 근데 AB형은이라 이 사람 응집소 있나 없나? AB 응집원이 있었지. 응집소가 없지. 나 다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A형한테도 받고 B형한테도 받고. 말 되겠나? 내가 누구 줄 수 있는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라 집합 문제로 나와요. 집합 문제로.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되면 오늘 그 얘기까지 잠깐 다 하고. 기본 내용은 이렇게 돼. 기본 내용은. 수열은 다량 수열이다, 소량 수열이다. 소량 수열은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응집소.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지금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아마 이를 학교에서 하든 안 하든 RH. 했나? 자, 그러면 5번째. RH식 혈액형은 이렇게 한다. 응집원과 응집소를 RH 플러스인 사람과 RH 마이너스형 사람. 이게 위에 게 혈액 속에 있는 혈장이거든. 밑에 게 적혈구, 백혈구, 혈구란 말이야. 혈구 안에 혹시 나중에 엄마 아빠 검사 한번 해봐라. RBC, WBC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검진하고 나면 이렇게 검사서에 이렇게 돼 있어. 레드 블러드 셀, 화이트 블러드 셀, 적혈구, 백혈구 요 안에 있고 그 위에 혈장에는 물이 나. 물이 90%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 뭐 요즘 뭐 몸에 좋다가 뭐 알부민 뭐 온갖 거 있지. 그러면 항체, 응집소 여기 다 혈장에 들어있다는 거지. 혈장에 들어있다는 거지. 됐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수혈할 때 뭐 주고 싶다는 얘기게? 네 없으면 누가 그 얘기했거든. 뭘 주고 싶어서 수혈하겠노? 피 왜 주겠노? 적혈구 주고 싶어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적혈구만 좀 살펴볼까? 이렇게 된 거지. 됐나? 자, 혹시 여담으로 얘들아 백혈병이라고 들어봤지? 백혈병은 안 적어도 돼. 백혈병을 뭐로 들어봤지? 혈액암. 백혈병을 혈액암이라고 그래. 혈액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혈구도 백혈구도 림프구도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져. 근데 혈액암이다, 백혈병이다. 백혈구가 너무 없는 거야. 너는 왜 백혈구가 없게? 너 암이라고 들어봤지? 세포가 엄청 증식하는 게 암 아니가? 무지막지하게 증식을 막 하는 게 이게 암이야. 근데 백혈구가 없대. 말이 안 맞지? 사실 어떻게 됐냐면 얘가 너무 많은데 자, 그 동네에 가면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이래야지 마을이 돌아가잖아. 애기밖에 없는 거야. 성숙하지 않은 세포가 많이 생기고 성숙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백혈구 자체가 없다는 거야. 이해겠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성숙하는 세포가 없다. 그래서 혈액암이다, 뭐 백혈병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혹시 여담이라고 어디에 너가 뭐 어떻게 생기부를 쓸지도 모르겠고 뭐 책 읽었는 거 연계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혹시나 한번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잠깐만 여기 RH식 혈액형은 예전에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빠가 이게 유전이거든. 유전인 건데 당연히 모든 게 유전이지. 자,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말로만 들으면 돼. 내가 실제로 어떤 아는 집이었는데 아빠가 RH 플러스인지 몰랐어. 플러스인지 몰랐는데 그 집 큰아들이 RH 플러스였어. 근데 얘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쌤 저 이 세상 빛을 못 볼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말이 심하다. 농담도. 우리 엄마 RH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 얘는 RH 플러스인지 수업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동생이 수업을 하다가 쌤 저 세상 빛 못 볼 수 있었어 이렇게. 야, 무슨 끔찍한 얘기를 하나. 우리 엄마 RH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RH 플러스 응집원이 있어. 그럼 응집소 있게 없게?
당연히 없지. 그치? 그럼 RH 마이너스 응집원 있게 없게? 없지. 맞지? 그럼 응집소는? 응집소는 누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겠지? 미안한데 없어. 없어. 됐나? 근데 왜 얘가 세상 빛을 못 볼 뻔했냐면 옛날에 태어나서 못 봤어. 엄마가 애 놓다 막 죽고 이런 거 사실은 엄마 잘못이 아니고 유전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거든. 자, 이런 경우거라. 자, 아빠가 RH 플러스였겠지. 엄마가 마이너스인데. 왜? 이게 우성이거든. 우리가 중3 유전 배워서. 이게 우성이고, 얘가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열성이야. 근데 사실은, 자, 너가 엄마하고 피 섞였게, 안 섞였게? 너 친수 또 섞였다 했거든. 너는 엄마하고 피 섞였나, 안 섞였나? 안 섞여. 엄마가 피 안 섞였어요. 유전자나 좀 받았지. 피 섞였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특경우도 나는 O형, 우리 애는 A형이고 이런 좀 줘도 되나? 근데 혈액형이 안 맞으면 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엄마하고 이렇게 혈관 조금, 진짜 아빠하고는 피 안 섞였어. 알겠나? 엄마하고는 태어날 때 자궁하고 이렇게 태반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탁 찢어질 때 피가 조금 갈 수 있어. 됐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아들한테서 엄마한테 응집원이 가는 거야. RH 플러스 응집원이 가는 거야. 엄마가 이거 웬 거야? 없애야 되겠네. 해서 엄마가 응집소를 만든다. 그치? 그럼 만약에 응집소를 만들었다면 항상 형질세포가 있어야 항체 만들자. 그럼 응집소 만드는 세포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항상 갖고 있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지. 기억세포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둘째가 임신이 됐어. 그러면 항상 약간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태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액체는 태반을 통해서 가거든.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겠나? 얘한테 응집소 만들어 갔으면 코딱지만하게 요만할 때 응집소 가봐라 죽지. 됐나? 그럼 쌤 의술이 발달했어. 엄마가 RH-인지 알지? 얘 태어나기 전에 아예 응집소 자체를 주사를 해주는 거야. 주사를. 그럼 딱 들어왔지? 나쁜 놈. 얘가 바로 죽여버려. 그럼 엄마가 응집소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얘 처음인 것처럼 엄마 응집소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지. 이랬나? 그런 게 옆에 적혀 있긴 한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랬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라 RH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수혈을 하면 돼, 안 돼? 주는 사람 응집원. 응집원 있으면 주면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RH 플러스는 정말 흔한 사람인데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주면 안 돼. 근데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한테 수혈해도 돼. 됐습니까? 가끔 이제 통계 자료처럼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RH 플러스 형이다, RH 마이너스 형이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섯 번째 백신. 내 스펠링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맞나? 백신. 면역혈청. 백신은, 면역혈청은 두 개가 아예 다른 건데 일단 백신부터 이야기할게. 백신.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 자, 너희들 혹시 휴대폰 구입하러 휴대폰 가게에 가본 적 있지? 그치? 가본 적 있지? 갔을 때 휴대폰 어떻게 구입해? 이게 모델이 마음에 드나 뭐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초창기에 휴대폰 가게에 가면 진짜 휴대폰이 있었어. 그래서 짜고 들어가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 야, 네 구경 온 척해라. 구경하고 있다가 자, 잠깐 바쁘다 갈 때 내가 그때 들어갈게. 이렇게. 내가 보여달라 하면 주인이 저쪽 갈 때 내가 이거 들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휴대폰 생짜로 그냥 도둑 맞는 거지.
맞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휴대폰 껍데기만 가게에 두고 팔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야, 이 휴대폰 정말 가볍다. 얘네 진짜 무거웠거든. 벽돌만 했거든. 거짓말 못하면. 정말 가볍다. 와, 이거 살래. 그래서 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개봉합니다. 개봉하재. 딱 했는데 무거운 거야. 뭐 이래요? 화물 요청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껍데기는 똑같은데 톡이 텅텅 비니까 안 되면 이제 껍데기 그대로 하고 안에 무게만 맞춘 거. 요런 식으로. 됐나? 그럼 백신이 그런 거야. 껍데기 똑같지? 안에 무게만 맞춘 게 백신인 거야. 그러니까 독성은 없어. 독성은 없거나 되게 약해. 근데 껍데기 딱 들어와서 대식세포 잡아먹고 항원, 기억세포, 형질세포 막 만들도록 그렇게 연습은 했다는 거지. 약간 2차 면역하면 어떻게 돼? 바로 보도티가 기억세포한테 가서 많은 수의 기억세포와 많은 형질세포 들어오자마자 바로 혹시 너가 일본 내염 예방 접종, 백신인데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이지. 이게 종류가 좀 많은데 오늘 그 얘기까지 못할 건데 일본 내염 이게 뭐게? 모기가 일본 내염 모기가 있지. 내가 콕 찌르면 어떻게 된다? 뇌에 염증 생기는 거다. 이제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나? 뇌에 염증 생기면 바보들 뭐야 너? 맞지? 이 생각 들겠지, 그지? 안 좋겠지 사실은. 그런데 너희들 사실 이게 모기가 실제로 발견돼. 근데 뇌에 염증 생겼다고 병원 갔던 사람 있나 없나? 이유가 있어. 너가 태어나자 며칠 안 돼서부터 열심히 찔렀어. 왜 울도록. 사실은 너무 어릴 때 아픈지도 모를 때조차 찔렀거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왜? 할 때마다 더 많은 기억세포, 더 많은 기억세포, 더 많은 기억세포. 그럼 너희가 사는 동안 언제 물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들어왔지만 바로 없애버렸다는 거지. 몸에 퍼지지 않게. 이랬나?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을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어떻게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2차 면역 반응이라는 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다량의 항체를 생산을 해낸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게 2차 면역이거든. 이해되겠나? 그러면 지금 2차 면역, 3차 면역 점점 될 때마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몸이 안전해질 수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면역혈청. 사실은 얘는 치료된 거야. 치료제. 이 안에 항체가 들어있다고. 치료제. 면역혈청은 어디 있게? 어디 있기는 여기 있는 거네.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맞지? 여기 치료제, 응집소, 항체 얘가 들어있던 거지. 그럼 이걸 왜 하냐면 독사에 물린 적 옆에 들어본 적이 없다. 맞지? 근데 독사에 물리는 일이 정말 없는데 독사에 물리면 죽지 않겠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예방접종 다 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잖아. 야, 물리면 치료하도록 하자. 이게 면역혈청. 이랬나? 얘는 내가 만들어서 없애는 반응. 요거고. 얘는 걸렸다 하면 빨리 주사 놓을게. 병원에 보관하다가. 이게 면역혈청이다. 이랬나? yes. 자, 그러면 일단 책을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하나만 설명할게. 첫 번째. 그래프로 설명할게. 만약에 여기 항원 X하고 Y를 주사를 한 거야. 세로축이 항체의 농도인 거야. 항체의 농도. 항원 X하고 Y가 그리고 이게 최초 처음으로 침입을 한 거다. 조금 있다가 항원 X를 주사한다. 한 가지 형질세포는
한 가지 형질세포는 한 가지 항체만 만든대. 그리고 그 한 가지 항체는 한 가지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대. 특이성. 이해겠나? 그러면 자, 항원 X를 주사했잖아. 항원 X 주사하면 처음에 주사했는데 항체가 안 생겨. 그럼 이거 딱 겹치면 안 보일까 봐 이렇게 약간 띄었다.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항체가 생기다가 없어질 거야. 나? 그러면 요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잠복기란다. 잠복기. 처음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적당히 퍼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잠복기인 거야. 됐나? 그리고 요때 열심히 움직였겠지. 누구? 보도 T. 열심히 항체 형성할 수 있도록 형질세포, 기억세포 분화하는 거. 요때 일어났다는 거지. 그치? 근데 항원 X가 다시 들어왔지. 어떻게 되게?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야 돼. 바로 올라가서 많이. 왜 줄어드냐고? 이 말 만들었을 거. 곧 항원이 없어지면 항체 농도는 줄 거거든. 이해겠나? 그러면 자, 동시에 Y도 주사했다 했잖아. Y 주사하는 거는 이거는 X고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Y는 들어왔다. 조금 있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나는 생길 일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Y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쌤이 질문 하나 할게. 자, 요 구간, 원 구간이래. 원 구간에는 항원 Y에 대한 기억 세포가 존재한다. OX. 오게 X게. 기억세포? 여기 지금 항체 있는 거지? 우리가 항원 항체 만들 때 어떻게 비림프구가 누구와 누구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을 때 기억세포는 스탠바이 상태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시점이네. 항체 생긴 시점. 그러면 기억세포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이래나? 그래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OX. O. 그럼 여기 왜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기노? 안 들어오면 안 생겨. 그치? 그 다음에 Y도 들어왔으면 생기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Z가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X 들어올 때 Z가 같이 들어왔대. 그럼 얘는 Z에 대해서는 없다가 좀 걸리겠죠, 뭐. 이렇게 된 거야. 1차니까. 1차니까. 됐지? 그래서 한 가지 항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항체가.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할게. 마지막. 원단계제. 원단계 이생물의 요거 여기 뭐라고? 항체. 혈청 있는 거지. 혈청 있는 거. 혈청, 항체, 지금 히읗, 그렇지. 혈청에 항체가 있다. 요거 혈청에 항체가 있다. 혈청에 항체가 있다.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생쥐한테 주사를 해. 생쥐한테 주사를 해. 그치? 요거. 이걸 갖다가 쌤 가라고 할게. 가한테 요 가를 주사를 했다. 됐나? 그리고 나는 이 생쥐한테 우리는 항체 농도를 볼 거거든. 항체 농도.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X를 주사하면 어떻게 될까? 원 단계면 여기 항체 누구 거 있어? X 거, Y 거 다 있지? 맞지? X, Y 항체가 다 있어. 근데 이게 4주 뒤거든? 그리고 작아서 가지. 4주 뒤면은 항체는 기능 상실. 항체 넣었다 그랬지? 항체 농도가, X항체 농도가 갑자기 확 높은 거야. 이거 바로 넣을 거야. 없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그래서 생기다가 없어질 거야.
됐나? 응. 만약 요거 없었으면 그대로 해도 돼. 여기서 시작해도 돼. 됐지? 근데 확 사라지거든. 사라져. 이거 수명이 얼마 안 돼. 너 적혈구도 아까 3개월 산다 그랬어. 90일 산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X 주사했거든. 어떻게 되게? 그래프가? 아까 쉽게 얘기해서 항체는 햇반 같은 거다. 밥같이 다 된 거. 완제품. 이렇게. 그럼 걔가 싹 사라졌어. 그럼 X 다시 들어오면 얘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 1차 면역이야. 항체는 얼른 소멸된다. 없다. 됐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얘가 지가 만들어야 된다. 지가 만들어야 된다. 1차 면역이다. 아까 X에 대한 항체를 주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항체는 금방 소멸을 한다. 이르나 항체는 금방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얘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엄마한테 밥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내가 해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햇반 받는 거라고. 그럼 조금 이따 사라지고 다시 밥 필요하면 어떻게? 한참 배워서 시간이 걸려. 이렇게. 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랬나? 이게 면역혈청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혹시 궁금한 거?